협상은 거래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일부분입니다.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부터 후속 관리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협상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복잡한 협상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프닝입니다. 협상의 시작점으로 상대방과 라포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딱딱한 분위기를 깨고 편안한 대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할 점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본 협상 주제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후 문제에 관한 협상이라면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네요 라는 화제가 적절하지만 전혀 관련 없는 주제로 시작하면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프로빙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표면적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과 추측을 합니다. 지난번에 보니 귀사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던데 맞나요? 와 같은 질문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탐색합니다. 이는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탐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니즈 파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면적 요구와 내면적 욕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보통 표면적 요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뒤에 숨은 진짜 욕구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실제 구매 의향인지 단순히 트렌드를 알고 싶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지지 여부 확인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이해와 접근법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다시 프로빙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지를 받았다면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협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논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협상의 의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에 대한 협상이라면 다른 요소들은 이미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가격만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이렇게 의제를 명확히 하면 협상이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5단계 구조는 단순히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앞 단계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의 목적과 기능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협상의 핵심 개념과 전략적 접근법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념들을 이해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더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BATN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ATNA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최선의 대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시간에 대한 협상에서 강사는 1시간을, 교육생은 3시간을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BATNA는 각자가 생각하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강사의 BATNA는 1시간이고 교육생의 BATNA는 3시간입니다. 이 두 BATNA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을 GOPA라고 합니다. 이 예에서는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의 모든 시간이 GOPA에 해당합니다. 협상은 이 GOPA 내에서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앵커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링은 협상에서 첫 제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80분만 하시죠. 와 같이 먼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앵커링의 효과는 강력합니다. 첫 제안이 이후 협상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리블링은 협상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작은 추가 요구를 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원피스를 구매하기로 했다면 쇼핑백 하나 서비스로 주시면 바로 구매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작은 추가 요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리블링은 상대방의 리블링에 대응해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전략입니다. 쇼핑백을 서비스로 드리는 대신 남편분 넥타이 하나만 더 사시면 10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와 같은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얼 인터레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협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적 관심사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라며 자신의 리얼 인터레스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전략입니다. 너무 일찍 모든 카드를 보여주면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모든 협상에 동일한 전략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협상과 갈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모든 협상에는 어느 정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고 모든 갈등은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토마스 킬만은 갈등 관리 모델을 통해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5가지 대응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2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협의의 정도이고 다른 하나는 주장의 정도입니다. 이 두 축을 기준으로 5가지 유형이 나타납니다. 이 유형들을 이해하면 협상 상황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행동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경쟁형입니다. 이 유형은 주장이 강하고 협의가 약한 특성을 보입니다. 내가 이기고 너는 져야 한다 는 식의 접근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협조형입니다. 주장도 강하고 협의도 강한 상태로 윈윈 솔루션을 추구합니다. 이상적인 접근법으로 여겨지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타협형입니다. 주장과 협의가 모두 중간 정도인 상태로 반반씩 양보하자는 접근법입니다. 빠른 해결이 필요할 때 유용하지만 창의적인 솔루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회피형입니다. 주장도 약하고 협의도 약한 상태로 갈등 자체를 피하는 접근법입니다. 때로는 전략적 회피가 필요할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순응형입니다. 주장은 약하지만 협의는 강한 상태로 당신 뜻대로 하세요라는 접근법입니다. 관계 유지가 중요할 때 유용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너무 희생할 수 있습니다. 킬만에 따르면 어떤 유형이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 환경에서는 타협형보다는 협조형이나 경쟁형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CEO와 같은 리더는 경쟁형 접근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유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 관리 유형을 이해하면 협상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